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친절한 경제쇼입니다. 두 번째 모시는데요. 전국 불완전 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실천하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지금 노동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어제부터죠. 네네.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시작했죠. 네. 네, 왜죠? 상품을 이제 만들거나 팔려면 재료나 완제품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옮기는 이제 국내 물류에서 핵심이 철도하고 화물이거든요. 철도도 화물이고 이건 트럭 같은 화물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네. 이제 트럭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지나가면 다들 겁이 좀 나잖아요. 근데 일단 체구가 큽니다. 육중하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사실 고속도로 사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화물차가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과적, 졸음운전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과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운송료가 너무 낮으니까 일단 한 번에 많이 실어야 되고 그리고 운송료가 낮으면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야간 심야에도 운전을 해야 되고. 그만큼 또 기름값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기름값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떤 분은 한 달 수입의 80% 정도가 기름값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 살기 위해서 파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네. 과적은 뭐 알면서도 과도하게 싣는 거고 또 과적만 아니라 과속도 하게 돼. 과속은 뭐 그래도 뭐 CCTV라든지 뭐 속도계가 있으니까 좀 조심할 수도 있지만 근데 졸음운전 같은 건 심각하네요. 또 화물 트럭은 본인만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화물 트럭의 사고가 승용차로 이어지거나 하면 아주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 거니까 화물 트럭의 안전은 고속도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또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하여튼 파업을 하게 된 원인은 뭐였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전운임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겁니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느 회사 소속 노동자는 아니지만 일반 노동자가 최저임금 받듯이 안전운임제를 채택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화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재벌 기업들이죠. 화주들, 그다음에 운송 사업자, 그러니까 차주라고 하는 이제 화물 노동자들, 뭐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어느 것이 적정한 운송료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고. 최소한 생계를 위한 비용이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이 되면 훨씬 더 이제 생활이 나아지고 과적도 덜하고 과로도 덜하게 되는 거죠. 안전운임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시행은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차고 올해 말에 일몰제라고 해서 올해 말에 끝이 납니다. 왜요? 시범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이제 제도가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현재는 컨테이너하고 그 시멘트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체로 확대할 건지 아닐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해서 올해 말에 제대로 된 이제 안전운임제를 더욱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였죠. 그러면 안전운임제가 시범 운영만 하다가 뭐 스물스물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무의미한 어떤 형식적인 제도가 될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거네요. 문제는 지금 이게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거든요. 아예 사라질 위험이요? 네네. 원래 이제 안전운임제 끝나기 1년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성과가 이렇다.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보고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올해 말까지니까 자연스럽게 일몰제가 돼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와,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정치하시는 분 그분 맞죠?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 도지사도 하셨던 분이어서 화물 노동자들의 애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책이나 현실은 딴판이네요. 네. 그런데 정부는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쵸. 법과 원칙, 뭐 단호한, 엄정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화물 노동자가 안전해야 지금 시민들도 안전한 그게 거잖아요. 법과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 효과가 실제로 굉장히 잘 드러나거든요. 여러 보고서에서. 네. 실제 졸음운전도 줄었고 과적도 줄었다는 게 그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운송료 문제다 보니 굉장히 많은 화주들이 운송료 인상을 이제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운송료라는 게 그냥 달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운송료에 포함된 게 그 화물차 운전자가 벌어야 될 적당한 수익이 있는 거고 또 뭐 자동차 구입한 비용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기름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지. 깎고 싶으면 마음대로 깎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화주들이 그러니까 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낮은 임금으로 이제 주고 이러던 것에서 이제는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도록 만드니까 이거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압박이 굉장히 세니까 일몰제가 빨리 폐지되고 오히려 전체로 확대되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그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화물 거죠.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운전자 다른 고속도로든 어딘 주요 도로에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제는 꼭 필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번 파업에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그 뭐라 그러나요? 파업 투쟁을 승리해야 우리 안전도 도모되는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 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화주들과 한 축으로는 시민의 안전권과 화물노동자의 권리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그냥 파업은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권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 파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많이들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김 선생님이 이제 손 모션을 하면서 마이크 줄을 건드려서 이게 잡음으로 약간 들어갔나 봅니다. 주의하라고 알려주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다음에 SPC죠. 이게 삼립 계열사에서 발전한 그래서 엄청나게 뭐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 같은데 파리바게트의 53일 단식이요. 이건 또 어떤 일입니까? 네, 3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파리바게트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이 단식을 냈거든요. 53일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너무 속상한 일인데 요구사항이 사회적 합의를 지켜라. 아플 때는 쉬자. 노조 탄압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플 때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것 같고요. 법률상. 그게 법과 원칙이죠. 근데 노조 탄압은 당연히 이건 헌법상 권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53일이나 단식을 한다고요? 네네. 2022년에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네.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거는 2017년에 파리바게트가 제빵 기사들을 불법 파견을 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불법 파견이라는 건 원래는 파리바게트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제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시정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PB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빵사만을 고용하기 위한 자회사. 그리고 이제 뭐 모성보라든가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노조 탄압을 하지 않겠다든가 이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걸 안 지키고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거죠. 노조 탄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관리자들이 아예 이제 명수를 정해서 노조 탈퇴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성과가 좋은 관리자들에게 포상을 하고 조합원들을 만나서 노조 탄압의 방법이 아예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거. 그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그 불법으로 실제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행위를 많이 하면 회사가 격려해주고 승진시켜주는
포상도 했죠. 파리바게트를 네.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런 식으로 부당노동 행위를 하면서도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플 때 쉬자 이거는 네. 인력이 되게 부족한 상태거든요. 코로나19로 인력이 많이 줄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인력을 충원을 안 하니까 이 제빵 기사들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픈데요. 네네. 그리고 경조사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인데요. 그렇죠. 너무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네네. 아니 이런 불법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다면 네. 근로감독기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네네.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근로감독기관이 또 이제 근로감독도 했죠. 얼마 전에 네. 압수수색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건. 중앙노동위원회가 네. 이 부당노동 행위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 명령도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파리바게뜨는 그것에 불복해서 행정소송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러면은 주말에 빵가게 갈 일이 있으면 다른 빵가게를 가든지 시민들이 네네. 연대해서 풀든지 하여튼 글쎄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네. 환상적인 어떤 좋은 나라가 있다면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파리바게뜨 같은 회사의 매출이 다만 얼마라도 줄어들면 그때는 태도를 바꿀 것 같은.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사실 노조가 교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를 계속 탈퇴를 시키니까 소수 노조가 되고 소수 노조는 이제 복수 노조일 때 여기는 노조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네네. 복수 노조일 때 소수 노조는 교섭권을 아예 갖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더 부당노동 행위를 해서라도 이 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지만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식을 하면서 사회에 호소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아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저는 하여튼 어떤 일이든 누구든 단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네네. 되게 보수적인 입장인데 네네. 근데 매번 단식을 하고 매번 네. 이게 정말 단식하면 후유증도 그렇잖아요. 건강에도 네. 치명적일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 이건 야만 아닌가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들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교섭도 제대로 안 되면 책임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몰리는군요. 네. 그런 점에서 그렇죠. 단식하는 사람 욕할 수는 없죠. 네, 저희가.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단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SPC 이런 생각이 파리바게뜨 듭니다. 문제는 단식은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된 건 아니죠. 네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네. 파리바게뜨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악덕 기업이란 걸 기억하고 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빵 기사, 빵을 만드는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를 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SNS에도 알려주시고 파리바게뜨가 나쁜 기업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바게뜨를 이런 면에서는 기억해야 된다. 김혜진 전국 불완전 노동철폐연대 활동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